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한국 상품 수출은 중국이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롯데백화점 23곳이 문을 닫게 된 것은 미국인이 볼 땐 웃음거리라고 미국에서 잘 알려진 앵커가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공백 등으로 인한 무역 침체가 정치에 관심 없던 보통 사람까지 정치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 공백이 8개월 빨라지느냐 메우는데 아니냐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이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마무리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한국과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미국 민주당 유권자의 대부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길 바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통 분모를 찾아 만났습니다. 키워드는 처방약값 내리기입니다.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집은 칠레 사업가 소유주입니다. 이 사업가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광산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고소한 사람으로 대선 직후 이 집을 사서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의 딸과 사위에게 렌트했습니다.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탈 땐 코트를 갖고 타십시오. 한 남자가 이불을 달라고 했다가 LA 공항에서 조사받은 뒤 한 충고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학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내용이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것이라든가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 미국에는 어떠한 중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 지금 아시아에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의 힘, 물론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와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데,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NPR 방송을 듣고 오는데, 그 NPR 방송이 새벽에 아주 여러 번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NPR 방송의 앵커가 2명의 이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 지금 사드 부품이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갔는가, 그럼 사드는 무엇인가, 중국이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결과 사드 배치 자체가 이 물건 자체도 미국 것이고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일단 한국이 직격탄을 맞아서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있는 한 150군데 되는 롯데 백화점 가운데 23군데가 파이어 코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됐다 하니까 앵커가 막 너털 웃음을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사드 배치와 소방법 그런 코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 국가가 국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큰 백화점을 하루아침에 23군데나 똑같은 파이어 코드 위반 혐의로 문을 닫아버려 하고, 앵커가 막 웃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일을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는 나라이다 하고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코리안 아메리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만큼 한국이 지금까지 무역의 균형이라든가 중국에 너무 의존해왔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처 방안을 미리 해놓지 않고 했다던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배치 같은 군
군사적인 큰 움직임의 경우는 지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 뭐 한국에게 한국과 같이 협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야지 되기도 하지만 군 작전 통수권도 없잖아요. 한국이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전시이기 때문에 평화시가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미국이 이제 사드를 빨리 배치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야당이나 많은 그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조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너무 빨리 그 전까지 뭐 국방장관도 모른다, 외무장관도 모른다 하다가 모른다고 말할 때 이미 그게 이제 그 사드 부품은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만을 하지만 한국과 약소국이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자조감 같은 것까지도 느끼게 하는 NPR 방송 앵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또 이제 리더십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91일이죠. 오늘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제대로 좀 처리가 잘못됐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실수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이다. 충분한 정치권에서의 공론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에게의 여론 조성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꼽고 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역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에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조금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리더들이 싸우자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중국이 더 이상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하면서 맨 앞에는 이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뭐 비하인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드 이전에는 중국에서 원하는 화장품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답니다. 공급이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달부터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었던 때부터 이게 국제적인 정치가 뭐 화장품 뭐 팩 같은 것을 파는 회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콜라겐 팩이라든가 하든가요. 그 판매가 뭐 5분의 1까지 떨어지고 반까지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국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 것을 받아서 쓰기만 하다가 한국에서 또 중국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잖아요. 그것이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국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수출할 그런 것들을 중국에 부품 같은 것을 만들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 만들잖아요. 화장품도 만들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휴대폰 탑 넘버 4 브랜드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 전화기, 텔레비전 안 만드는 게 없어서 삼성의 휴대폰이 2012년만 하더라도 중국 마켓의 20% 중국 사람들 휴대폰 쓰는 거 20%가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6%밖에 되지 않잖아요.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으로 떠오름 같은 것이 그동안 한국의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쇼, 음악, 뭐 쇼핑 관광까지 한국의 큰 이득이었는데 너무 많이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위험 수위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은 계속 만드는 상품이 처음에는 조잡했지만 질도 좋아지고 게다 대고 가격은 굉장히 싸지고 해서 또 그 사이에 한국은 내부적인 도전이 너무 심각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이런 내용들을 뉴욕타임스가 지금 대통령 손 묶여 있고 지금 삼성 뭐 이재용 구속돼 있고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을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은 또 뭐 봉급도 싸고 하니까 이제는 중국의 화장품 제조 회사가
한국 연구원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봉급에 이제 뭐 저희 회사 3배를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집이랑 자동차는 드리죠.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을 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수출이 지난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년 전보다 9.3%나 줄어들었고요. 업계에 상관없이 한국이 중국에 너무나 그 큰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그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위험을 이제 이미 그 업계에서는 느끼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라든가 무슬림 국가들,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드 문제가 딱 터져버리자 중국이 대대적인 그 보이콧을 해서 지금 한국의 그 기업이라든가 인천 같은 곳은 중국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25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페리 타고 와서 전기밥솥도 사가고 화장품 뭐 그리고 또 화장실 시트, 음식 같은 것까지도 다 그 사가서 어떤 그 가게 주인은 하루에 전기밥솥을 중국 사람에게 30개를 팔았는데 지금 사드 이후에 한 개도 못 판다는 겁니다. 지하 마켓, 그 심포 국제시장이 있는데 옷, 가방, 뭐 중고 핸드폰 같은 걸 파는 곳도 요즘 뭐 중국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작게 그 지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과연 한국 정부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그 중국계 사람이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킨케어 그 사롱이 있는데 반 정도는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얼굴 다듬고 이러고 갔는데 지금은 손님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치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 과연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굉장히 그 걱정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뉴욕타임스가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대고 북한 문제는 어제도 그 유엔에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서 회의가 열렸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자세히 보도를 했지만 북한이 지난해에 그 국제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리튬을 팔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게 그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곳 한때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그 돈을 그 딱 돈줄을 쥐었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시리아, 이집트, 예멘 뭐 이런 곳에 핵기술을 수십 년 동안 팔고 있다는 것은 시리아 뭐 이런 곳과 이스라엘 적대 국가니까 이스라엘 정보 등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북한이 이렇게 4번이나 이 미사일 테스트를 최근에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 이제 신중하게 트윗하지 않고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유엔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회의 결과 새로운 경제 제재는 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 그 북한이 달리는 열차가 정면 충돌할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빨간불 켜고 브레이크 밟게 하고 싶다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주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 했고 일본도 당연히 그 중국 제안을 거부했고요. 일본은 요즘 뭐 100% 항상 미국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더욱더 지금 차기 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탄핵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드로 인해서 인천에 있는 작은 그 스토어 사람들이 밥을 정말 렌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차기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상당히 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권력 공백을 지금 만약에 오늘 그 탄핵이 된다면은 5월 초에 그 선거가 있고 선거 있으면 바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인수인계 기관도 없이. 그리고 아니면 이제 12월 20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그 최종적인 결정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좀 혼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탄핵이다. 인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판관 지금 8명입니다. 6명 이상이 국회가 지금 얘기한 13가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그 국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스 하면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개 한 가운데서 하나라도 정말 위반을 했다 대통령이 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위반이 8개고 헌법적인 위반이 5개잖아요. 뭐 국민의 주권을 위배했다든가 비선 조직에 따른 장관 뭐 이런 거 막 채우는 거 최순실이요. 5개 쟁점을 크게 보자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 주필 그만두게 한 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생명권 보호 의무는 세월호가 될 테고 그밖에 이제 뇌물수수 이 5개의 쟁점 안에 13개 항이 다 들어가는데 13개 가운데 하나만 정말 그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탄핵할 정도의 위반.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데 그리고 탄핵이 아닌 것이요. 기각은 18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이제 그 탄핵을 안 한다고 하면은 기각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각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의회 국회에서 한 탄핵 청구 자체가 뭔가 그 법률이 정한 그런 그 형식적인 것을 갖추지 못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8명 가운데 5명 이상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인용과 기각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2명은 탄핵 아니다. 기각하고 1명이 각하라는 거 이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녁 저희 뉴스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죠. 5시에 뉴스가 시작이 되고 6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러이러하여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한국과 동시에 생중계 를 오늘 그 저녁 6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많은 그 변화, 변혁을 거치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미국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화당은 당연하고요. 마이크 펜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심하고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펜스가 대통령이었으면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이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조정하려고 한다던가 마음을 좀 바꾸려고 공화당의 원리 원칙 같은 쪽으로 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슈 그 자체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굉장히 조금 유연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 뭐 이 사람이 공화당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무소속이었었던 적도 있기도 하고 다른 당이었던 적도 있기도 하고요. 해서 민주당과 화합해서 이뤄보겠다. 가장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방약값 같은 거. 어제 민주당의 정치인 2명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자리다 하고 만났는데 대통령이 1시간이나 시간을 낸 것이면 꼭 개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도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고 있죠.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를 뒤집고 다시 만드는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럼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아직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정인데 헬스케어 플랜 18시간 동안 토론하다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7시 30분에 시작해서 새벽 오늘 1시 30분에 끝났습니다. 23대 16으로 당파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 플랜에 대해서 주요 그 병원이라든가 간호사, 은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이게 그 오바마 케어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헬스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그 헬스케어 개혁안이 공화당 안은요. 사실은 그 부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부자의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있게 되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데 과연 그 지금 그 위킬릭스가 CIA의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다 그 공개를 했다 하는 게 어제부터 그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도 CIA가 그 위킬릭스가 그 드러냈다는 그 다큐멘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텔레비전 통해서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거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그 CIA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사실은 CIA가 미국에서 이렇게 스파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그 삼성에서 그 지금 그 성명을 냈잖아요. 우리는 소비자의 사생활 그 보호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피해갈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델 가운데 하나가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 TV 2012년과 2013년 그 이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뭔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CIA가 USB 그 드라이브를 이 TV에 꽂는다면은 뭐가 이제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텔레비전에서 뭐 턴 오프 보이스 레코딩 그 TV 메뉴를 제거하면은 그러면 또 괜찮다고도 하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큰 그 틀에서 볼 때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조금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었죠. 간단하게 전해드릴 내용 가운데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지금 이제 그 법무장관 자체가 러시아 그 대사를 2번이나 안 만났다고 그 인준 청문회 때는 했는데 결국은 만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선 빠지게 됐고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FBI 조사뿐만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위킬릭스가 CIA도 이렇게 다 자료가 이게 새어 나오는데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뭔가 좀 또 시선도 돌리고 이러려고 한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 등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 FBI나 뭐 여러 그 관계 당국에서 러시아와의 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슨 관계였는가 이런 것들은 뭐 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존 헌츠만 하면은 2012년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였는데 그때 그 오토바이 타고 쫙 뭐 어디를 달리는 그런 그 홍보 영상이 굉장히 그 관심을 끌었고 또 그 다 큰 딸 3살이래요. 3살이 다 큰 딸이에요. 에이, 요즘은 하도 성숙하니까 3살 때 어떤 때 뭐 엄마보다 더 성숙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네. 그 많지 않은 단어로 더듬더듬 표현까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당황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존 헌츠만의 3 딸들은 20대였었던 것 같은데 10대도 1명 정도는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유타의 주지사였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와일드하게 이렇게 달렸던 그 정치인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싱가포르 대사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 대사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에서 다 대사를 했는데 러시아의 대사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겠다는 건데 러시아는 제일 지금 예민한 곳이잖아요.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하면은 대강 맞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지지를 철회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유타가 기반인 사람이니까요. 좀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겠죠. 헐리우드 그 비디오가 액세스 헐리우드 그 비디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뭐 영향력 있고 돈 있는 남자면 뭐 다 그냥 다 뭐 해도 돼. 뭐 이런 그 비디오 나오고 나서 도저히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일 수 없지 하고 후보를 철회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계를 개선했으니까 이렇게 대사까지 지명하게 된다는 것이고 뭐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 상원 인준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니까 또 미국 그 공화당 예비선거에도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의 전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들어가요. 이 버즈피드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은 정치 얘기 많이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그 웃기는 비디오만 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은 병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7가지 머리 긴 여성들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2가지 머리를 유니크하게 묶는 방법, 화장을 안 하면서도 예쁜 방법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깊은 정치 보도를 하고 있는데 버즈피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뭐 버즈피드를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것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1200명에게 3월 6일 날 물어봤더니 62%의 민주당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뭐 언제 갑자기 그 뭐 핵단추를 누를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토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부당한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본인이 러시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한다는 그런 뜻으로 더 부당하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고요. 물론 민주당이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절대로 뭐 낙태는 어떤 뭐 경우에라도 거의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안정 이런 것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갖고 있고 또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데 정신 건강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금 백악관에 뭐 정신과 의사를 상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그 전문가의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기고문을 통해서 어제는 그런 책도 나왔고요. 어제는 NPR 방송이 그 전문가와 길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오바마의 연설문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이어도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이슈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62%가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론조사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순수한 영혼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설명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미국이라는 지금 핵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야지 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대통령에게 얼마나 그 성격이 그 적합한가 하는 것은 또 그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2명을 어제 만났습니다.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의원 그리고 버먼트가 지역구인 엘리아 커밍스 그리고 피터 웰치 2 의원들 또 한 사람은 관계자인데요.
어떤 관계자였죠? 네, 메모 중간에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만났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은 계속 그 의회에서 처방 약값을 그 내리게 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약값 협상을 하는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원했었죠. 그러나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비밀 무기가 생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라고는 하지만 1시간 동안 이제 이 두 명의 그 민주당 정치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탐 프라이스와 그리고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의 병원장이군요. 닥터 레돈다 밀러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서 정부가 메디케어 D 파트 D의 그 플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처방약에 대해서 권한을 늘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2명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그 열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도 이 미팅이 있기 직전에 처방약값 문제는 초당적으로 공화민주를 가릴 것 없이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디케어 파트 D에 따라서 제약회사들과 약값을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도 했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난번에 그 제약회사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한 얘기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다. 약값이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야 쓰겠는가.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 이 메디케어 그 파트 D는 미국에서는 4,100만 명의 미국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간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약을 사는 그런 것.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근에 처방약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더 이상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문제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약값이 이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방약 드시는 분들 이보다 더 약값이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소비자 가운데서는 많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주로 제약회사를 위해서 로비를 하는 그룹, 그 PH, RMA, 이런 그룹이 하고 있는 얘기고, 대통령은 약값 내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제약회사는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지금 굉장히 초조해 한다고 하고요.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값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부분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그 자유무역 시대에 예를 들면 어제 보도해드린 삼성조차도 이제 5군데의 삼성 공장을 미국에 세우겠다. 멕시코가 아니라 이런 것을 거의 지금 아웃라인을 만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도 한다면 처방약 값은 너무나 많은 4,100만 명이면은 미국 인구 약 3억 2천만 명 가운데 상당수잖아요. 그리고 그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거의 유권자이실 겁니다. 나이가. 그렇게 될 때는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인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반반인 그런 그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일을 할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 공화당 정치인들도 약간 초조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미국 정부와 고소 중인 그런 그 칠레 사업가의 집에 렌트 들어 사는 것이 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워싱턴 DC의 집이 그 집 하나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뒤에 이 뉴스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쉑은 2년 만에 2번이나 파산 신청을 하네요. 지금 2015년 이후 운영 비용을 23% 줄였다고는 하는데 오늘 어제였습니다. 델라웨어 그 파산 법원에 신청을 해서
200군데 정도는 또 문을 지금 닫고 있는데요. 이미 닫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프린트와 파트너십을 해도 아마 안 되는가 보죠. 그래서 요즘 그 라디오 쉑 근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Now Open이라는 사인이 아주 크게 운전하면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붙여놨더군요. 유리창에. 그리고 하와이에 가실 때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안 에어라인 타실 때 그 입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고 제가 웃기도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탄 사람이 하와이에 가려고 했는데 66세 여행객이랍니다. 타자마자 너무 추워서 이불을 달라고 했더니 $12를 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당히 미국적이죠. 아, 왜 내가 그것을 내야지 되는가, 부당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추운 게 내 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아니 어쨌든 저희 규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뭐 남자 승무원인지 여자 승무원인지. 그랬더니 그래도 비행기가 추워서 이불을 달라고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담당자를 불러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담당자와 비행기 안에 그 연락이 오피스와 닿는 그 폰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전화를 해본 결과 결국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하와이안 에어라인이 이 사람이 비행을 방해하는 unruly한 여행객이다 해서 LA 국제공항으로 이제 내려버린 겁니다. 중간에 회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 국제공항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조사관이 뭐 FBI도 그렇고 뭐 경찰이 딱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기는 했는데 근데요, 뭐 다른 승객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게 LA로 회항을 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하와이 에어라인을 타고 하와이에 가실 때는 코트를 준비하세요. 그 말입니다. $12나 하니까는요. 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자마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이 마이크에 닿았어요. 이 소리를 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칠레의 억만장자가 워싱턴 DC에 베드룸이 6개인 집을 $550만 주고 샀습니다. 앤드로니코 루키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워싱턴 DC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을 산 게 12월 달이었는데 몇 주일 뒤에 대통령의 딸과 사위, 굉장히 지금 백악관에 오피스 두면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부가 이 집에 렌트 들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칠레의 억만장자가 미국에서 뭐 은행업이라든가 아니면 광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미네소타의 이제 그 광산 이 지역이 그 환경그룹이 여기가 그 아주 대단한 그 카누 그 워러 카누 그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숲도 있고 해서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광산에서 뭔가를 캐내고 하려면 이것은 완전히 환경 보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뭐 110만 에이커 되는 그런 그쪽 지역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1926년도 미국 정부가 이제 보호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재무부에서 그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리뉴를 안 해주니까 재허가를 안 해주니까 9월 달에 미국 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연방 정부는 이게 참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산천천하가 그 광산업으로 인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지 된다는 게 재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야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그 소유의 이 광산, 뭐 여러 가지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규제하려는 이것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미네소타주가 돈을 벌기를 원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12월 말에 이 억만장자가 이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워싱턴 DC에 그때는 이미 뉴스가 다 나왔을 때예요. 이방카와 자레드 쿠시너 사위가 대통령을 만드는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퍼스트 레이디는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두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딱 그 집을 550만 달러를 주고 사고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 이후에 지금은 작은 아파트먼트 아직 그 공사도 끝나지 않은 곳에 이제 두 군데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방카와 자레드 쿠슈너 그들 가족이 이 사람 집에 렌트를 해 들어가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을 읽어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연방정부와 이렇게 고소가 들어가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칠레의 억만장자 집에 꼭 들어가서 렌트 들어서 살아야지 되는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는 아니고 뭐 일부 사람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피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이나 이런 것을 편리를 고려해서 집을 샀기는 샀겠지만 꼭 이 사람의 집 아니 렌트요. 산 것이 아니라 렌트. 이 사람의 집을 렌트를 들어서 사야지 되는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카 측에서는 뭐 마켓 밸류에 따라서 렌트비 내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문제의 소지를 대부분의 정치인과 정치인 가족들은 피해가기를 원하죠. 이 트럼프 가족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하고 의논 안 했겠어요. 이 집 렌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대통령 각하? 근데 트럼프 가족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시각도 갖고 있고 또 다르게 결정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한국 상품 수출은 중국이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롯데백화점 23곳 문이 닫게 된 것은 미국인이 볼 땐 웃음거리라고 미국에서 잘 알려진 앵커가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공백 등으로 인한 무역 침체가 정치에 관심 없던 보통 사람까지 정치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 공백이 8개월 빨라지느냐 막아지는데 아니냐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마무리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한국과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미국 민주당 유권자의 대부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길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2%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통 분모를 찾아 만났습니다. 키워드는 처방약값 내리기입니다.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집은 칠레 사업가 소유입니다. 이 사업가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광산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대선 직후 이 집을 사서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의 딸에게 렌트했습니다.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탈 땐 코트를 갖고 타십시오. 한 남자가 이불을 달라고 했다가 LA 국제공항에서 조사받은 뒤 한 충고입니다. 네, 모든 뉴스가 다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미국의 뉴스는 아닌데요. 인도의 한 마을에 할머니들만 가는 학교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책 살 돈, 옷 입을 돈이 없어서 평생 배워보지도 못하고 10살 때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었어야지만 됐고 그런 할머니들을 한 남자가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이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어제가 이제 국제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시 찾아갔더니 핑크색 그 살이요. 인도 사람들 입는 옷도 입고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데 30살 된 교사는 시어머니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대부분 나이가 60세부터 90세까지 그 사이인데 1년 내내 배운 것이 이제 자신의 그 이름 쓸 줄 알게 된 것, 뭐 그리고 이제 21까지 셀 수 있게 된 것, 알파벳 조금 익힌 것 그런 건데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인도의 이런 학교도 남자가 만들었고 국제 여성의 날도 남자가 만들어서 어제 워싱턴에서 행진하는 그 행진도 남자가 주도했고 한국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오늘 탄핵되느냐 탄핵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분명히 여성 아니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를 시작으로 쭉 한국의 역사적인